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일상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로 돈 빌려주고 돈 못 받는 경우. 이 경우에서 좀 얘기 드리고자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고 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일이고요. A하고 B는 원래 진짜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A는 회사원이고 B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A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고요. 당연히 친한 친구 사이니까 다른 뭐 별도의 차용증 이런 거 작성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었어요. 통장으로. 네, 통장을 빌려줬는데 B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B의 상속인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상속을 했고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당연히 B의 상속인들 상대로 내가 빌려준 돈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고 B의 재산에 관해서 상속인들이 상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A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실제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요. A가 B에게, 즉 이제 B의 상속인들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결국에는 재판부의 입장은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는 바로 차용증 때문이고요. 빌려준 돈을 반환받는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민사적인 방법하고 형사적인 방법,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좀 얘기 드리고자 해요. 민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는 이제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소비대차 계약인데, 대표적인 소비대차 계약으로는 저희가 많이 하는 저축, 그 다음에 대출이 대표적인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돼요.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제 다시 갚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법이 요구하고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했을 거,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줬을 거, 그리고 빌려준 돈을 교부받았을 거, 세 번째는 변제 기간,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요 세 가지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와 달리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반드시 이자 약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에 또 얘기 드릴 것 같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차용증, 즉 이제 약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돈을 이제 교부하고 받았다는 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통장을 통해서 많이 입증을 하는데요. 통장에서 돈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돈을 넘어갔다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와 달리 이제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차용증을 저희가 많이 작성을 하죠. 차용증을 작성하면은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건데, 근데 돈을 빌려주고 갚는 사이, 친한 사이나 이런 사이의 경우에는 이런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입증을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까 앞에 사례 역시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이제 많이 휴대폰을 통해서 입증을 하죠.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할 때에도 반드시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돈 얼마 빌려줘, 나 언제까지 갚을게 라는 취지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용증을 많이 이제 작성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관계에서 차용증 작성하는데, 이 차용증 작성이 하나의 계약의 증거가 돼요. 그런데 계약의 증거를 만들지 못하니까 사실상 재판부 입장에서는 계약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지인 간의 차용증 작성하기가 좀 그렇다면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혹은 이제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아까 형사적인 얘기를 드렸었는데, 형사적인 부분은 돈을 빌려주고 못 갚았을 경우에 보통 이제 사기로 많이 성립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여금 관련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계약서 혹은 약정서 혹은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타 증거들,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혹은 녹음 등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 자료 남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